자, 2교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46페이지까지 풀었습니다. 46페이지 푸는 거에서 요건 조금 어렵다 하는 거 질문 있나?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크게 질문 없는 걸로 알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태양 플러스 그 항성, 우리가 흔히 별이라고 부르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애들의 에너지원과 그 빛을 내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배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태양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목성, 뭐 이런 다른 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지금부터 배우겠습니다. 자, 여기는 앞에 있는 항성 내용보다는 다행히 내용이 그렇게 더 어렵지는 않아. 얘가 좀 쉬워.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미 뭐 태양계를 배우면서 흔히 말하는 앞에서부터 수성부터 수금, 지화, 목토, 천, 해왕성까지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워서 알고 있고, 태어나서 뭐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잖아? 자, 살펴볼게요. 자, 최초 약 50억 년 전, 태양의 나이가 그래서 49억 년이라 그래. 그러니까 50억 년 전쯤에 막 우주 먼지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때는 태양이 아직 안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시간이 50억 년 전쯤에 슬슬슬 우주 먼지들이 어느 한 특정한 지역에 뭉치게 되고, 그게 마침 태양계였던 거야. 은하계 안의 태양계. 그래서 얘네들이 성운이 형성이 됐지. 그래서 원시 태양과 원반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냐면 이 우주 먼지들이 중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올 때 이렇게 끌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멈춘 상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봐봐. 내가 얘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중력에 의해서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바로 떨어지잖아. 근데 얘를 옆으로 던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휘어서 움직인단 말이지. 그치? 그런 것처럼 우주에 이 우주 먼지들이 이제 뭉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입장이 이쪽으로 가고 어떤 입장이 이쪽으로 가고, 근데 대부분 한바탕 쪽으로 우우하면서 뭉쳐서 중력 때문에 이렇게 빙글빙글 가장 질량이 큰 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도는 상태가 형성이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원시 태양과 원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밀도가 큰 중심부에서는 수소 헬륨이 우우 뭉쳐서 태양을 만들기 시작했고, 나머지 짜투리 애들이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상태야.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수성, 금성, 지구들이 아직 안 만들어졌지. 그냥 먼지들이 우우하고 퍼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최초 태양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돌던 애들이 어떠냐면, 돌다 보면 먼지들이 지들끼리 어느 순간 슬슬 하나둘씩 결합을 하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쬐끄만 이렇게 행성체, 그러니까 소행성급 되는 이런 행성들을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런 애들을 보통 단어로 표현하면 미행성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미자는 작을 미자, 우리 미세먼지 할 때 그 미자야. 그래서 미행성체 하면 무슨 뜻이냐? 쬐끄만 행성들. 지금의 지구 막 이런 거 말고, 조그만 해도 막 돌덩어리, 암석덩어리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미행성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빙글빙글 한 1억 년 동안, 1억 년, 2억 년, 3억 년 동안 빙글빙글 돌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지들끼리 막 부딪히겠지. 부딪히면 어떻게 돼? 점점점 사이즈가 커지겠지. 그치? 그러면서 이제 몇 억 년이 지났어. 그러면은 부딪힐 놈 다 부딪히고, 왜냐면 얘네들이 무한리필이 아니잖아. 또 뭉칠 만큼 뭉쳐졌으면 이제 깨끗해졌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막 먼지처럼 확 뿌려져 있다가 하나 둘씩 뭉치면 이제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해서 이제 태양계가 깨끗해졌을 거 아니야. 그리고 큰 덩어리 몇 개 남았을 거 아니냐. 그치? 그게 지금의 태양계 행성들이라고.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미행성체 형성, 원시 태양계. 원시 태양계가 최초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성, 금성 뭐 이런 애들이 만들어진 상황이야. 내용이 쉽진 않아요. 아니, 어렵지 않아. 내용이 쉬워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자, 내용은 집에 가서 이제 어차피 내가 일단 숙제를 내줄 거니까 집에 가서 한 번씩은 읽어봐요. 한번 쭉 읽어보면 돼.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왜냐면 어려운 내용 같으면 얘들아 보통 내 성향이 야, 한 번씩 읽어봐. 그리고 내가 설명해 줄게. 뭐 이렇게 보통 운영을 하는 편인데, 이 내용은 지금 선생님 설명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원리적으로. 자, 그렇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또 그걸 배웠습니다.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이미 배웠습니다. 물론 작년에 배운 거니까 뭐 이 중에는 까먹은 사람도 있겠고 다행히 좀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수금지 화성까지를 보통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목성형 행성은 목성,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까지.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지구형 행성은 암석형 행성이고 목성형 행성은 기체 행성이야. 야, 목성은 땅덩어리가 없어. 그러니까 가보면 다 기체 덩어리야. 근데 기체 덩어리인데 우리 대기 이런 기체보다는 꽉 뭉쳐진 밀도가 큰 기체야. 그러니까 입자가 꽉꽉 차 있지만 상태는 기체야. 그래서 목성도 주된 성분이 수소, 헬륨이야. 그럼 왜 이런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졌냐면 중학교 때는 지구형 행성이 있고 목성형 행성이 있다 구분하는 것까지만 배웠지.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태양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 그럼 바바바박 터지면서 그때 외부로 퍼져나가는 압력도 장난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걸 보통 태양풍이라고 불러. 비유를 하자면 내가 태양인데 내가 하고 부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요 근처에 여기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어. 모래도 있고 예를 들면 저기 진흙도 있고 가벼운 먼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따시만한 돌덩어리도 있고 이랬다고 쳐. 얘네들이 막 되게 다양한 크기에 이런 애들이 막 섞여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후 하고 불어봐라. 그럼 먼지나 모래 이런 애들은 주 뒤로 좀 밀려날 테고 돌덩어리들은 이거 밀리냐 안 밀리냐. 야, 이 주먹만한 돌덩이 내가 후 하고 불면 밀릴 것 같아 안 밀릴 것 같아. 안 밀리겠지. 그러면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가벼운 물질들은 저 뒤로 밀려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물질들은 근처에 남아 있었을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물질들이 도로다니다 지들끼리 결합해서 만드는 게 돌덩어리가 된 거야. 그래서 지구는 대표적으로 지구를 예를 들면 지구 우리 땅덩어리 있지. 주된 원소가 산소, 규소. 주기율표상으로 산소는 원자번호 8번, 규소 같은 애들은 원자번호 14번. 그 다음에 중심부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핵, 외핵이 있지. 야, 내핵, 외핵 주된 성분이 뭐야? 지구. 그렇지, 철이란 말이야. 철이 원자번호 26번인가 막 이렇단 말이지. 응? 그래서 이런 애들이 근처에 남아있다가 뭉쳐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소위 말하는 수금지화가 된 거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소, 헬륨 이런 애들이 가볍잖아. 그런데 뒤로 밀렸단 말이지. 얘들아 주기율표상에서 여러분들 1, 2, 3, 4, 5, 6, 7, 원자번호 있잖아. 원자번호 큰 애가 무거운 애야. 그 제일 가벼운 애가 누구야? 수소지.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뭐 이런 순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쪽수가 수소, 헬륨이 원래 제일 많단 말이지. 그 우리가 지구에서 살다 보니까 정작 지구에는 얘들아 수소, 헬륨이 별로 없어. 왜? 아까 얘기했지만 태양풍에 의해서 다 밀렸단 말이야. 안 밀리고 버틴 애들이 만드는 게 지구란 말이야. 그럼 지구에는 수소, 헬륨이 많이 있을 리가 없지. 다 뒤로 밀렸으니까. 그래서 저 목성 가면은 주된 성분이 수소, 헬륨이라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얘네들의 주된 성분은 수소, 헬륨이라고. 가벼운. 저 가보면 저기 막 철 이런 거 없다고. 왜? 안 밀렸으니까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구분을 할 때 지구형 행성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밀도가 크다 그래. 그래서 뭉쳐져서 암석이 만들어진 거고 목성형 행성은 밀도가 작다 보니까 얘네들 뭉쳐져서 고체가 안 되고 기체 상태로 남아있는 거야. 대신에 어떤 차이가 있냐? 수소, 헬륨이 쪽수가 월등히 많아. 그치? 그러니까 목성 이하, 목성, 토성 이런 애들은 엄청 사이즈가 크단 말이야. 참고로 목성만 해도 크기로 비교하면 지름으로 비교하면 지구보다 한 14배 정도 되고 12배인가 14배인가 그쯤 되고 10배 이상이야 어쨌든. 토성만 해도 지구보다 한 6, 7배 크다고. 거의 한 7, 8배. 하다못해 천왕성, 해왕성 저 멀리 있어서 후져 보여도 쟤들도 지구보다 6, 7배 크다고. 그만큼 쪽수는 수소, 헬륨이 많지만 쟤들은 밀도가 작으니까 고체가 못 되고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기체나 저기 천왕성, 해왕성쯤 되면 태양으로부터 또 겁나 멀잖아. 그러니까 기체 아니면 얼음 덩어리들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밀도가 크지만 질량은 작아. 왜? 쪽수가 작으니까.
목성형 행성은 기체형 행성이라서 밀도는 작지만 워낙에 양이 많으니까 목성하고 지구랑 단순 비교를 하면 목성이 지구보다 질량이 월등히 크지. 근데 지구를 만든 재질, 아까 말한 산소, 규소 이런 돌덩어리들로 목성만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놓고 비교하면 지구가 월등히 무겁겠지. 근데 지구는 밀도는 크지만 크기가 이만한데 목성은 밀도나 작으면 이만하단 말이야. 그럼 얘가 더 무겁단 말이지.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야 나무 조각, 나무 덩어리가 있고 쇠덩어리가 있어. 같은 크기면 당연히 쇠덩어리가 무겁지. 근데 쇠구슬 요만한 애랑 여러분들이 잘 알면은 나무 덩어리 이만한 애랑 둘이 들어보면 쇠구슬 이만한 애 별로 안 무거워. 나무는 이만큼만 해도 무겁지 들어보면.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차이가 여러분들 교재 여기 나온 거야. 그럼 얘들아 중간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형성 47페이지 중간부터 해서 그 끝에까지 한 번만 읽어볼까요? 몇 줄 안 되니까. 이것도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배웠는데 중학교 배운 내용하고 좀 다른 건 원리까지 우리는 지금 배우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다 읽어보시면 내용은 어렵지 않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면 태양계가 이런 방식으로 형성되었다의 또 다른 근거가 뭐냐면 지금 태양계 행성들 있잖아. 수금지와 얘네들이 전부 다 공전 방향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쳐다봤을 때 저기 꼭대기에서 쳐다봤을 때 전부 다 반시계, 반시계인 건 다 알지. 공전 방향이 다 똑같아. 역방향으로 도는 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처음에 이 우주 먼지들로 형성돼서 애들이 우 하면서 이렇게 돌다가 뭉치고 그랬다는 뜻이야. 근데 궤도는 좀 달라.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구가 이렇게 돈다고 치면 수성은 약간 삐뚤어 돌고 저기 천왕성 같은 애들도 좀 궤도가 조금씩은 틀어져 있어. 그렇지만 회전 방향은 일치한단 말이지.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자, 이제 태양계까지 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갑니다. 뭐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제 어떻게 형성되었느냐를 배우겠습니다. 여기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48페이지 합니다, 지금. 48페이지는 얘들아, 한 번만 쭉 읽어봐. 여기는 읽고 나면 또 설명해 줄게. 48페이지. 지구 만들어지는 과정 설명한 거야.
자, 대략 다 봤지?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태양계 가까운 지구를 기준으로 지금 예를 드는 거야. 지구의 원리랑 그러면 이제 수성, 금성, 화성 정도까지는 다 원리가 100%까지 뭐 일치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뭐 90% 이상 만들어진 원리가 비슷하다. 근데 성분이 조금 다르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빙글빙글 돌잖아. 그러면 비행성체 쬐끄만 한 몇 킬로, 지름 몇 킬로. 참고로 지구는 여러분들 옛날 중학교 때 에라토스테네스 하면서 배웠지. 지구 반지름은 6,400km야. 지름은 12,800km. 그 정도 되는데 한 뭐 10km 되는 소행성, 20km 되는 소행성. 얘네들이 막 몇 억 년 동안 부딪히는 거야. 미행성체들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부딪혀서 지금의 지구 덩어리가 마치 우리 눈 굴리기 하듯이 눈사람 만들려면 니네 눈사람 만들려면 처음에 이걸로 시작해서 몇 번 굴려보고 이만큼 되면 또 굴려보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들잖아. 비유를 하자면 그런 원리랑 비슷하다. 대신에 얘네 차이는 우리 눈사람 굴려서 만들면 막 부딪혀. 그럼 덩어리가 점점 커져. 근데 문제는 부딪히는 과정에서 빵 하고 부딪히면 이게 뭐 거의 뭐 핵폭탄 몇 수백 개 터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빵 부딪히면 어떻게 돼? 사이즈는 커지는데 어떻게 돼? 겁나 뜨겁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글부글 땅덩어리도 다 녹아버릴 정도로 부글부글 끓어요. 지구가 원래는 고체잖아. 지금은 식었으니까 고체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맨날 와서 부딪히니까 하루에도 몇 개씩 부딪힐 수도 있고, 응? 몇 억 년 동안 열심히 부딪혔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구가 겁나게 뜨거워져. 그래서 지구에 있는 그 돌덩어리 성분마저도 다 녹을 정도.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 마그마의 바다라고 불러. 지구가 거의 뭐 액체 상태급이야. 응? 한마디로 액체로 만들어진 고온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열심히 부딪혔어.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부딪히는 애들이 없어지지. 왜? 무한리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돼서 태양계 사이가 좀 깨끗해지고 수성 남고 금성 남고 지구 남고 화성 남고 뭐 짜투리 소행성 몇 개 뭐 요 정도. 더 이상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충돌이 없어졌지. 그럼 지구는 스스로 에너지를 내는 애가 아니니까 마그마의 바다였다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식어야지. 이제 식을 일만 남았잖아. 근데 식는 과정에서 액체 상태잖아. 그러면 중력은 언제나 지구 중심 방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지. 그때 가라앉은 애들이 주로 철성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구는 내핵, 외핵은 철, 니켈 등인데 니켈보다는 철이 월등히 많고 지구 내핵, 외핵은 그냥 철이라고 봐도 될 정도야. 철성분이야. 금속성분이란 말이지. 그래서 안으로 가라앉았어. 그러면은 무거운 애는 가라앉고 가벼운 애는 떴지. 이때 떠오르는 애들이 산소, 규소. 가라앉은 애들은 주로 철. 주된 성분들만 얘기하는 거야. 뭐 산소로만 이루어졌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중심부에 지구 한가운데 중심부는 꽉 중력에 의해서 또 뭉쳐졌으니까 고체가 된 거고. 그리고 그 내핵이지 이제. 외핵은 그 당시에 식다가 이제 그 위로 땅덩어리가 생겼잖아. 우리가 지금 멘틀이라고 부르는. 땅덩어리가 파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핵은 식다 말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직도 액체 상태지. 중심부는 압력이 너무 세서 액체가 아니고 고체가 된 거야. 압력이 너무 세면 액체도 고체로 변신합니다. 무슨 말이야? 꽉 하고 누르면 액체가 고체된다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고 식어가면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됩니다. 왜? 무거운 애는 중심부로 가라앉고 가벼운 애는 떠오르고 그러면서 식었어. 그러면서 굳었어. 그렇게 된 게 중심부는 내핵, 외핵, 그 다음에 멘틀, 그 다음에 지표면 껍데기를 지각이라고 부르지.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식는 과정에서 지구에는 수증기도 있었습니다. 초창기부터. 대기 성분에. 그래서 얘네들이 구름을 만들었다? 비가 와. 비가 왔는데 초창기에는 지구 땅덩어리가 너무 뜨거운 것 같아. 비 왔다가 어떻게 돼? 바로 증발하지. 땅이 뜨거우니까
비 내리고 증발하고 비 내리고 증발하고 이걸 하는 거야. 그 사이에 지구는 점점 식어. 그러면서 지금의 지각이 형성됐단 말이야. 땅덩어리가 형성됐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비 내리면 고여. 그렇게 고인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원시 바다라고 불러. 그럼 그 바다는 처음에 맹물이었겠지, 당연히. 맹물이잖아. 비 내리고 바로 고였으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싹 증발하는 게 아니고 비가 내리고 조금 증발하고 비가 내리고 조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또 몇 억 년이 흐르면서 땅덩어리에 좀 깊이 파인 부분이나 이런 데는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바다야. 그럼 바다는 최초의 맹물이었겠지? 근데 지구 땅덩어리는 뭘 가지고 있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염분이라고 부르는 염화나트륨하고 염화마그네슘이 지표면에 섞여 있었던 거야. 그럼 얘네들이 막 놓여있는데 또 여기서 몇 억 년이 흐르니까 어떻게 땅덩어리에 녹아있던 염화나트륨이나 염화마그네슘은 물에 녹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이제 물속으로 슬슬 스며드는 거지. 그래서 지금의 짠 바다가 된 거고. 대체 여기까지. 그래서 맹물이 형성되었다가 지표면에 있던 염화나트륨이 뭐야? 소금이잖아. 소금 물에 녹잖아. 그런 애들이 지표면에 소금이 깔려있다가 물속에 섞여버린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가 형성됐고 그 다음에 생명체 탄생. 참고로 지금 이 순간 지구의 생명체가, 최초 생명체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생겨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심야, 뭐 해수구설에서 저기 막 심해 깊은 곳에서 막 마그마 튀어나오는데 겁나게 뜨겁다 보니까 어찌어찌해서 최초의 바이러스 계열의 애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막 비 오고 그럼 번개도 칠 거 아니야? 그럼 암모니아 계열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번개 맞아서 지식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최초의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소위 말하는 바이러스, 단세포 생물 계열이, 바이러스 계열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썰도 있고, 또 외계 유입설, 지나가다가 우주인이 툭 하고 떨궈주고 갔다. 아니면 운석 충돌하는 과정에서, 원래 지구에는 그런 애들이 없었는데, 지구에는 근본적인 생명체의 싹이 없었는데, 어느 날 외계 운석이 막 돌아다니다 거기서 바이러스 몇 마리 타고 있다가 지구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번식을 했다. 몰라. 그냥 여러 가지 썰이 있을 뿐이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래서 생명체가, 그래 여기 책에도 봐봐.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되었다 그런 말 안 나와. 왜? 이 책 만든 사람도 자기도 모르니까. 그냥 생명체가 어느 순간에 짠하고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써 있잖아. 읽어보면 모른다는 뜻이야. 자, 그렇게 되고 지구의 생명체는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의 비율이 높아. 왜냐? 수소와 헬륨은 저기 지구 바깥으로 다 튀나갔잖아. 초창기에. 계속 그렇게 지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을 이루는 주된 성분이야. 내 몸뚱아리 이거 성분이 뭐예요? 단백질이잖아. 근육. 그리고 우리 몸속에 물 들어있고, 아시다시피 물은 H2O. 단백질은 원소로 따지면 단백질의 주된 성분이 뭐냐면 CHON이야. 이게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이런 성분으로 만들어졌어, 단백질이. 그래서 주된 성분이 얘야, 얘. 탄소가 되게 비율이 높아. 탄소가. 내 몸뚱아리에서.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뿐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생명체는 식물 말고는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졌지. 식물은 또 얘기가 다르지. 뭐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탐구제를 찬이라고 해서 잠깐 딴 얘기가 나온다. 그게 뭐냐? 자, 요거 알아줘. 얘들아, G9를 볼게. G9는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어. 얘네들의 주된 성분은 철이야. 그리고 멘틀이 있어. 멘틀의 주된 성분은 규소, 산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는 흔히 말하는 돌멩이 있지. 암석 덩어리들이 주된 원소가 산소, 규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표면 껍데기, 이걸 뭐라고 해? 지각이라고 불러. 얘는 겁나 얇아. 그래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탑 성분이 누구냐? 철이야, 철. 그래서 얘네들이 대략 35%. 야, 내 뇌에 갇혀도 부피는 멘틀이 커요? 그런데 왜 철 성분이 제일 많냐? 멘틀을 얘랑 반띵해서 나눠 먹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얘보다 양이 많지. 근데 단일 성분으로 따지면 얘는 둘이 쪼개진 거고 얘는 원탑이잖아. 그래서 거기 왼쪽 그래프 봐봐.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부피 비율이 아니고 전부 다 질량 비율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원탑으로는 단일 성분으로는 지구는 철 성분이 제일 많아. 니네 저기 땅 파면 철광석 나오는 거 그건 잽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0에 가깝고 내 뇌에 들어있는 철에 비하면 우리가 흔히 땅 파서 철광석 해내는 건 거의 제로라고 봐도 될 정도야. 잽도 안 돼. 어? 그 땅 파면 철광석 나오는 것 때문에 철 성분이 35%가 아니라고. 그냥 없어도 돼 걔들은. 없어도 될 정도야. 그거 신경도 안 쓴 거야 지금 이 비율은. 그래서 원탑이 35%. 그 다음에 산소가 30%, 규소가 15%. 봐봐. 그러면 산소, 규소 합치면 합이 얼마야? 45%지. 근데 단일 성분 기준으로 하니까 지구는 철 성분이 제일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알아도 랭킹 1위 철, 랭킹 2위 산소, 그 다음에 랭킹 3위 규소. 그리고 하나만 더 마그네슘. 야, 마그네슘은 원자번호가 12번이야. 그러니까 얘는 되게 무거운 애가 금속인데도 금속치고는 가벼운 애지. 그래서 얘는 멘틀에 있어. 철 달아서 밑으로 가라앉은 게 아니야. 왜?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돌멩이 계열 있지? 어? 주된 성분이 산소, 규소, 마그네슘이라고. 철은 싹 속으로 들어가고. 그때 철 따라서 안으로 가라앉으려다가 중간에 막 이런저런 막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못 가라앉은 짜투리 철이 지금 땅 파면 나오는 철광석이라고. 왜냐하면 마그마의 바다 시절에 지구가 이런 물이나 이런 애가 아니고 니네 마그마 대충 그 재질이 알잖아. 끈적끈적하잖니. 그럼 뭐가 안으로 쑥 들어갈 때도 쉽게 갔겠냐? 쬐끔쬐끔 이렇게 가라앉았겠지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수조에다가 물에다가 자갈 하나 뚝 떠다 푹 하고 이렇게 가라앉지만 여러분들 아는 엿 아니면 초콜릿 같은 거 있잖아. 초콜릿을 다 녹여놨어. 액체 초콜릿이 들어있어. 그럼 여기다가 뭐 하나 툭 떨어뜨리면 얘가 쑥 가라앉아. 아니지 찔끔 이렇게 가라앉을 거 아니냐. 대충 감이 오지?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마그마의 바다 시절이 막 물로 됐다 그 개념이 아니라고. 자, 그 옆에 이제 생명체의 구성 성분을 볼게. 생명체의 구성 성분을 보니까 산소가 65%다. 이거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소를 얘기하는 거야. 왜? 야, 우리 몸에 70%가 뭐야? 물이라 그러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잖아. 우리 몸의 70%가 물이야. 이게 뭔 소리냐면 조금 잔인한 얘기지만 사람이 있잖아. 나를 쫙 짜서 유포를 만들어. 그럼 내 질량이 지금 내 질량의 30%밖에 안 남는다고. 그게 물의 비율이 70%가 질량 비율이잖아. 물의 질량이 70%다라는 개념이 내 몸에 있는 물을 쫙 짜내면 내가 유포될 거 아니냐. 그러면 30% 남는다고. 그러면 물이 구성 성분이 이거잖아. 근데 얘들아 이거 질량비를 볼게요. 수소는 기본 질량 1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럼 H2O가 있으면 수소 몇 개 들어있어? 2개 들어있지? 그럼 H2O 속에 얘는 2개인데 질량 1짜리가 2개 들어있는 거야.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입니다. 근데 산소는 양성자가 8개라는 뜻이야. 원자 번호가 8번이라는 뜻은. 그 정도는 알지? 근데 여기에 중성자가 8개가 더 들어있어, 산소는. 그래서 산소는 원자 번호는 8번이지만 질량은 16이야. 그러면 H2O는 질량을 얼마라고 보느냐? 18로 본다고. 3학년 1학기 때 니네 그 앞에 뭐 기체 반응의 법칙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게 수소 이런 애들 질량 따지는 거 나온다고. 질량 보존 법칙 할 때. 그래서 물을 나오면 질량을 18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율표 기준으로 원자 번호 20번 안쪽으로는
수소를 제외하고는 보통 평균 질량이 어떻게 되냐? 원자번호 곱하기 2 하면 거의 맞아 떨어져. 근데 100%는 아니야.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질량이라는 애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야. 전자는 상관이 없어. 전자는 질량이 양성자, 중성자에 비하면 잽도 안 돼. 내 어깨 위에 머리카락 먼지도 안 되는 수준이야. 야, 우리가 내 몸무게 잴 건데, 나 몸무게 50kg네? 했는데, 여기 어깨 툭툭 털고 먼지 몇 개 털었으니까, 나 가벼워졌다. 이런 표현을 하진 않잖아. 그치? 그 정도 수준도, 심지어 그 정도도 안 돼. 전자와 양성자의 질량 비율, 어떤 그 비율이. 그러니까, 전자는 신경도 안 써. 그래서 보통 곱하기 2 하면 돼. 그래서 탄소 같은 애들이 원자번호가 6번이잖아. 근데 얘는 질량수가 12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럼 이걸 보면 이게 뒤에 나와 또 이런 얘기가 이참에 미리 알아둬. 그럼 이거 뭘 알 수 있느냐? 이 12는 양성자와 중성자 합한 거야. 근데 원자번호는 양성자야 무조건. 그러면 탄소는 중성자 몇 개 들어있어? 6개 들어있다고. 그래서 몸무게가 12야. 원래 질량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몸무게라는 표현을 쓴 거지. 원래는 질량의 개념이고 여기서 이게 12g 이런 소리가 아니고 비율이 수소를 1이라고 봤을 때 탄소가 12배 질량이 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 근데 좀 특이한 게 이제 나트륨 같은 애들은 원자번호가 11번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질량이 23이라고. 그럼 얘는 곱하기 2랑 조금 어긋나지. 근데 걸쭉 곱하기 2 하면 거의 근사값에 맞아 떨어진다 정도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물의 질량이 18이면 18분의 16이 산소고 18분의 2가 수소라고. 그럼 비율로 따지면 8대 1이지. 8대 1이니까 거의 80 몇 프로가 얘야. 물 분자 하나 기준으로 했을 때. 얘 10%가 안 되니까 10%좀 넘는구나. 8분의 1이면 얼마야? 8대 1이니까 9분의 1이지. 9분의 1, 한 11% 정도 되네. 그래서 얘가 11%, 얘가 80% 이 정도 된다고. 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 몸에는 물만 있는 건 아니잖아. 나머지 30% 아까 단백질 지웠네. CHON 들어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실제 우리 몸에 들어있는 산소는 주로 물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에 단백질에도 산소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합치면 평균 내보면 우리 몸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 몸을, 이거 사람 기준이야. 여기 생명체라고 돼 있는데 사람 기준이, 사람이라고 써있구나. 사람 기준으로 산소 원소 비율이 65%. 그 다음에 탄소가, 수소는 보다시피 얼마 안 돼. 물속의 수소 질량 비율이 얼마 없으니까. 랭킹 2위가 누구야? 탄소야. 이거 뭐 때문에? 단백질 때문에. 우리 몸에서 물 빼면 나머지는 근육이지 않니? 근육이나 뼈잖아. 다 단백질. 단백질의 주된 원소는 또 탄소란 말이야. 뒤에 다 배워, 우리 추가적으로. 미리 그냥 소개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니.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재 49페이지 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동영상 보는 친구들 미리 얘기할게. 지금 49페이지를 풀을 건데 니네도 잠깐, 야, 문제 풀지 말고 자, 나 좀 잠깐 봐봐. 자, 지금부터 49페이지를 풀을 거야. 그럼 당연히 넘겨봐. 51페이지부터 좀 많아, 양이. 61페이지까지 미리 알려줄게. 이게 오늘의 여러분들 숙제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부터 61페이지가 오늘의 과제야. 자, 그리고 하나 더. 다음 주에 오면 시험 볼 거예요. 시험 범위는 앞에 빅뱅부터 딱 지금 배운 여기까지. 범위가 좀 은근히 많아. 시험 문제는 아주 쉽게 낼 거야. 근데 아주 쉽게 낸다는 개념이, 야, 그래도 책 인간적으로 한 2번 정도는 읽어와야 돼 하면은 맞출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문제, 내가 시험 보는 취지는 뭐냐? 야, 이걸 배웠으면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돼가 시험의 목적이야. 배웠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으면 안 되지. 그리고 얘기했지만 이 시험은 여러분들 엄마한테 문자로 갑니다. 그래서 한 10문제 정도 볼 거야. 문자로 어떻게 가느냐? 10문제 중에 몇 문제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내가 첫 상담을 할 겁니다. 상담을 해도 별로 할 얘기는 없어. 왜냐면
오늘이 내가 세 번째 수업인데 보면 알겠지만 내가 언제 뭐 니들하고 맨 동영상 찍느라고 니들하고 대화나 해봐서 이 동영상이나 안 찍어야 야 너는 뭐 좀 무슨 대화라도 해보지. 동영상 찍고 있는데 뭐 대화할 일이 뭐 있어. 나 수업만 했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 성격을 아냐 모르냐? 모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얼굴만 보고 야 쟤는 성격이 이럴 것 같다.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상담을 해도 아직은 그다지 할 얘기가 별로 없어. 그리고 여기 뭐 특별히 까불거나 뭐 졸거나 없잖아. 특이사항이 없잖아. 언놈이 막 혼자 일어나서 춤춘다거나 그러면 내가 상담할 거리가 생기지. 아니 나 댄싱은 되게 좋아하나 봐요. 뭐 이런 상담을 하겠지. 근데 여기 보면 다 그냥 노말해. 그래서 수업 때도 다 괜찮고 좋은 애 없고 오늘만 해도 여기 있는데 보니까 한 명도 안 졸아. 그럼 좀 특이하긴 하다. 8명 정도 앉아있으면 보통 한두 명은 저 뒤 구석 짱박해서 이런 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좋네. 뭐 그거는 긍정적인 거고. 수업 때도 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응? 내가 좀 지랄 맞아서 그런가 봐. 그래. 무서우니까 제 수업 때도 또 안 듣고 그럼 저 새끼 지랄할까봐 속으로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별로 지금은 상담해도 할 얘기 없고 그냥 성적에 대한 상담만 하고 수업 때도 좋습니다. 좋은 얘기를 내가 해주겠지. 그지? 그냥 무난한 상담이지 뭔가 디테일한 건 몰라. 내가 니네 어떻게 알아? 아직은 모르지. 우리가 시간 지나서 좀 대화도 해보고 농담도 좀 해보고 그래야 여러분들 내가 알아가는 거지. 그렇잖아.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상담을 한 번 할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어머님들하고 상담하는 걸 그렇게 속 좋아하진 않아. 내가 게을러가지고. 왜냐하면 사실 뭐 겪어보면 엄마랑 상담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실력이 바뀌는 건 없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말이 좋아 상담이지. 보통 어머니들하고 상담하면 대부분 고자질 아니냐? 그치? 특히 너네 겪고 학원 다녀보면 특히 여선생님들이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지. 좋게 말하면 꼼꼼하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다 이루는 거지. 애 오늘 잠깐 깜빡 졸아서 여기까지 다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난 별로 애 저기서 퍼질러 자도 한 10분까지만 참아야지. 그게 많은 편이야 웬만하면. 근데 너무 잔다 그러면 내가 가서 깨우고 말지 굳이 애가 오늘 수업 시간에 졸았어요. 난 그런 걸 얘기하는 편은 아니야. 뭐 그런 거 다 얘기하냐 쪼잔하게. 그렇잖아.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내가 혼내고 말면 되지. 내가 혼내도 되는데 승질 지랄 맞은데 뭐 내가 혼내면 되지. 뭐 나한테 개길로 먹잖아. 요즘에 그 정도 깡은 없잖아 니들. 잘못했으면 나한테 혼나겠지. 근데 뭐 어쨌든 오늘은 뭐 그래 특이사항이 그래서 그런 거 정보 좀 알려주고 숙제 이거 다음 주에 오면 시험 문제 쉽게 낼 거야. 당연히 아무리 쉽게 낸다고 해도 공부 안 하면 못 풀겠지.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근데 다음 주에 오면 요 숙제 낸 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을 것이야. 그럼 질문 받아주고 시험을 보겠다는 거야. 숙제한 거 채점한 거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정보야. 다음 주 수업에 대한 정보.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다음 주 시험 봅니다. 시험 문제는 10개를 낼지 한 7, 8개만 낼지는 아직 좀 작년에 봤던 게 있어서 거의 비슷한 걸 낼 건데 10개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한 8개 정도만 내볼까? 개수는 뭐 변동. 쬐끔 내면 7, 8개. 많이 내봐야 10개 넘기진 않을 거야. 그거 많이 보면 뭐하냐?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기 테스트 정도다. 시험의 목적은 야, 한 챕터 끝났으면 야 인간적으로 2챕터 끝나고 이 정도는 니들이 알고 넘어가야 돼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고 결코 시험 문제 보면 알겠지만 결코 어렵게 낼 마음이 난 1도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내 정보는 끝났고 정보 전달은 끝났고 자 다같이 페이지 49페이지 풀고 요번 챕터는 요 중단원이라고 해야 되나? 끝납니다. 자 우리 3교시로 넘어가고 다음에 주기율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동영상 보는 친구들 요거 풀고 이제 3교시 동영상 보면 될 것 같아. 2교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